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4월 18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면한 현안이 되어 있는 검수완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검수완박, 이거는 거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죠. 이건 입법권 남용, 만행, 폭거 이런 어떤 표현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깽판이다 이상의 어떤 표현도 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거의 범죄질 차원에서 보면 거의 내란죄에 준하는 거의 범죄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미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곧 또 검사 대표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사직 사퇴를 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기네들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칭송하던, 문재인 입으로 그렇게 칭송하던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김호수까지 검찰총장을 막 몰아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자, 일단 그런 문제, 다른 문제를 두고도요. 지금 이들은 여차하면 위헌정당 해산 절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 검토를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172명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법을 국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헌법 질서를 파괴하냐 안 하냐 법리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거의 위헌 정당이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되는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안 내용 많이 들으셨지만 이게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누더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일반적인 5가지 문제 여러분 아시죠? 일단 고소고발 사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만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포괄되는 소위 수사기관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그래서 이게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최소한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가장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그렇게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 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일단.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인신구속에 참 큰 문제가 있어요. 개략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그렇죠? 경찰이 구속해버리면 경찰 구속기간도 일제강점기보다 일본 순사보다가 더 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보다가 더 인권이 후퇴해버리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 이거는 중간에 명백하게 예를 들면 무혐의라고 보여지는 그런 판단, 검찰에서 봤을 때 무혐의 판단이 드는, 그리고 또 구속 사유가 좀 미흡하다, 불구속 사유가 생겨도, 무혐의 판단이나 불구속 사유가 생겨도 일단 구속되어 버리면 구속기간 중에 석방을 할 수 없는,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는 검찰이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런 무지막지한 법,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 저 구속이라는 거 경찰에서 하는 그 조치들 여러분 보셨죠? 이런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이전에도 보게 되면 말이죠, 경찰들 유치, 감치 이런 거 좀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가 문제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이제 피의자로 하지만 사실은 그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 접수 자체를 경찰에만 해라는 거고,
경찰이 구속 또는 송치해버리면 이게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 불구속 사유가 생기든 모혐의 심정이 굳든 어떻게 구제할 조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경찰에서 송치해도 뭐 증거불충분이라든지 뭐 보안수사 요청 등등 해가지고 증거불충분이라든지 등등 이럴 때는 바로 그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직접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피해자가 라임 사태, 오티머스 사태 이런 걸 봤지만, 그죠? 공정거래 관련 이거 우리 많이 겪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쪽 이게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될까요? 경찰이 지금 이런 수사 경험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죠? 지금 현행법하고도 충돌을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공정거래법에 보게 되면 공정위, 그 다음에 금융위 이런 쪽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통보하게 돼 있죠. 공정거래 위반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들. 예. 근데 이 공정거래법이나 그 관련된 법규들, 이 규정 정비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이 수사는 지금 완전히 텅 비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히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찰하고 공수처 직원들 직무 관련 범죄 수사만 하게 돼 있어요. 예? 직무 관련이니까 뇌물하고 직권남용이 수사고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거 수사를 못해요. 도대체 이런 희한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해충돌에 또 지금 문제가 있죠. 이해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16조, 12조 이런 데 규정되어 있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자 여기서 검사를 삭제해버려요. 네,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 영장 청구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게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없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헌 정당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까지를 정당 해산 사유로 볼지는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일단은 위헌적 행위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인권 침해가 일단 문제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 경찰 구속 기간이 이전에 10일이었는데 20일로 늘렸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은 이전에 20일인데 10일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검찰에서 10일밖에 없다라는 거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의자 송치되어 오고 하면 수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불법 체포 이런 게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뭐 제법 있었죠, 한때는. 불법 체포에 대해서 석방해라라는 이전에는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었는데 석방 명령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이걸 석방 요구권으로 바꿨어요. 석방 요구권으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요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선거 때 심판하는 문제를 떠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경찰이 불법 체포, 기타, 구금 이런 거, 구속 이런 걸 해도 인권 침해가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요.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 시절에도 2주였어요. 14일이었어요. 근데 20일로 늘려요. 도대체가 말이죠. 이게 뭐 이렇게 사법 제도에 관한 역사적 어떤 그런 인식이라도 있는지 이게 도대체 초등학생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법률 개정이라는 게 이따위 그 법을 누가 이거 초안을 작성했는지
이거를 법사위 심의한다고 하지만 이건 날치기 시킬 거잖아요. 틀림없이. 예? 기립 표결하고 날치기 통과시킬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단순하게 뭐 권력 기관 간 견제 균형 이런 문제하고 다릅니다. 이게 인권에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얼마나 껍데기로 만드냐 하면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해야만이 검사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손 떼라는 거잖아요. 네, 검사 직무는 기소, 공소 유지로 제한하고, 그죠? 그러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과 공수처 공무원, 직무 관련 수사. 이게 지금 직무 관련 이외에 다른 범죄 행위 이런 거는 전부 다 경찰 수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민생 관련 수사들 정말 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많이 보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경찰한테 이거 뭐 이름하여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더 참 말이 안 되는 이런 법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검사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하지만 이거 뭐 그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말이지, 그거는 법조안이지. 경찰이 뭐 그렇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인데 경찰이 안 받으면 그만이죠. 네. 구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피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피부로 느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앞서 공정거래 관련 법도 봤습니다만 이 수사 주체요. 다른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 하고 지금 다 안 맞거든요. 이거 뭐 거의 초등학생 일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엉터리 일기는 안 쓸 거예요. 양심이지. 예. 이게 좀 뭘까요? 지금 피의자로 돼 있는 소위 철험회라고 일명되고 있는 그 애들 주축으로 해서 뭐 지금 현재 정권 비리 포함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포함 각종 비리 부패들 이거 지금 모면해보자는 거 그 꼼수 이외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어제 이제 김호수 사퇴했는데 오늘 이제 고검장 전국 고검장 전부 다 이제 총사퇴 결의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다음 또 이제 평검사들 검사 대표들 총사퇴 결의를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사태가 번져갈까요? 자, 이제 일단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뉴스로 우리가 보고 그냥 단순히 심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좀 뭐 비상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위원정당 해산 절차도 좀 적극적으로 위원정당 해산 제도죠. 이 제도를 가동하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직접적으로 좀 저촉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행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날 개정한 이 헌법이잖아요. 소위 87년 헌법인데 아직 헌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전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55조를 보게 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협조 필요 없습니다. 수적 우위만 믿고 지금 마구잡이로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포괄적인 내용,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일단은 상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적 여러 권한들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국민기본권, 그 다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각종 법률 체계가 지금 마구잡이로 교란되고 있어요. 이거 위헌 소지가 뭐 위헌이죠. 뭐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아직 내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봐야 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네 편, 내 편 이런 문제냐는 거죠. 곧 이제 6.1 지방선거도 있고 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표를 찍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런 집단을 우리가 용인을 해야 할지 예. 전 국민적인 저항권 행사에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이제 권력기관 간 충돌 문제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제 물러가는 정권이잖아요. 한 달 남은 정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21대 국회는 부정선거 시위에 걸려서 지금 선거소송이 계류 중인데 2년째 지금 선거소송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법원조차도 지금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소송을 지금 현재 법정 시한 내에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대법원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자기네들은 훈시 규정이라고 지금 뭐 이상한 법 해석을 하면서 빡빡 우기고 있는데 이게 통설적 견해하고는 전혀 엉뚱해. 누가 그거를 훈시 규정이라고 하네. 그러면 전부 다 하여야 한다는 전부 훈시 규정으로 보나요? 그러면 국민들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만인가요? 그러면 그런 법률을 가지고 그런 법 해석 방식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두면 이거 완전 원님 재판이죠. 그죠? 어느 놈은 훈시 규정으로 보고 어느 놈은 임의 규정으로 보고 뭐 어느 놈은 뭐 강행 규정으로 보고 원님 재판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법 해석에 참 이런 법 해석이 어딨냐고. 네, 이 대법관들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소송 관련해서 직무를 유기한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재검표 이런 데 보게 되면 증거 보전 절차에서 제시된 증거물 자체도 위조, 물론 뭐 밑에 직원들이 했겠지만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서 위조 행사, 직접 어떤 의미에서는 가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잖아요. 기타 등등요. 이 지금 선거소송재판부 문제 많죠. 그리고 지금 선거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전부 다 선거 무효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21대 국회는 전부 다 가짜 국회죠. 지금 선거소송 제기되어 있는 데가 120개 선거구예요. 비례대표 포함하면 더 많아요. 예. 상당수가 당락이 뒤바뀐다고요. 지금 172석 이것도 지금 엉터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뭐 국회법상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제재할 방법은 없죠. 엄밀하게. 근데 이전에도 봤다시피 꼼수가 있잖아요. 회기 단절시켜버리고 넘겨버리면 다음 회기는 필리버스터가 안 되니까. 그런 꼼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벌써 하는 짓을 보면 그렇죠. 국회의장은 무슨 뭐 일정이 있다고 도망가고 부의장한테 넘기는데 그 부의장이 지금 이전에도 보면 그런 짓을 했던 부의장이잖아요. 네? 자, 이거 뭐 절차 문제는 둘째 치고요. 이게 주초부터 뭐 지난주부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주초부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후 약반문식이에요. 네, 궁예지책으로 하는 방법이죠. 뭐 경찰한테 수사권 다 넘겨도 뭐 경찰총장 임명, 새 경찰총장 7월 달에 임명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해낼 수 있냐는 겁니다. 모든 사건 지금 다 경찰로 다 넘기게끔 부칙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렇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도 그대로 다 넘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명시된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것도 그뿐만이 아니라 소급입법 금지 원칙도 위배하는 거예요.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 또 넘기라는 거니까 이게 소급입법이죠. 이거 다 넘기면 민생 사범들까지 온갖 자범들까지 다 해서 이 경찰이 이만큼 수사해낼 능력이냐요. 그러고 수사를 할 전문성이 있나요. 당장 지금 법 충돌 때문에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 관련한 수사가 완전히 올스톱이라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없는 이런 엉터리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위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예요. 국법질서를. 그렇다고 보면 172명이 전부 다 발의했으니까 민주당 전체가 위헌 정당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첫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해서 바로 헌법 심판을 붙여야 된다 생각해요. 아마 헌법재판소에 지금 역학관계도 볼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뭐 늦어도 2년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2년 되면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어요. 또 총선이에요. 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 배치를 둘 거냐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상설특검 하면 되는데 네, 어떤 수로 지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소란해지겠죠. 상설특검은 뭐 민주당 동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에 이미 되어 있으니까. 네. 뭐 공수처 가동해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나쁜 놈들, 이 불량 세력들 해놓은 지시 있는데 이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뭐 시간 벌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만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줄까요? 참 이래도 표를 주는 사람들이야 뭐 못 말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불량 세력들을 완전히 생활 현장에서 몰아낼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더 한층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다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평온하고 반듯하게 갈 수 있게끔 예, 관심을 갖고 결기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이야기 뭐 이미 익히 잘 아시고 있는 이야기지만 간단치 않은 중차대한 엄중한 일이길래 그런 생각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이 검수완박 문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